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4월 18일이고요. 7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간단한 지지구간, 저항구간 잡는 방법들 좀 안내를 드리기도 했었어요. 고점과 저점을 그어가지고 여기에서 절반 이게 계속 안내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 거래량들이 나와주면서 슈팅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고점도 확인되고 머리가 확인됐잖아요. 머리가 확인되고 발바닥도 확인이 됩니다. 얘 키가 얼마냐, 키가 얼마인지가 확인이 됐어요. 이 키가 얼마냐에서 등분을 내주는 거예요. 절반의 절반, 절반의 절반, 절반의 절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몇 키로, 키가 몇 센치에서 키가 얼마냐, 여기서 절반이 어디 구간인지. 이 보면은 대충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딱 그었는데 거래량 나왔잖아요. 거래량 나온 이 순간에 딱 거래량 이 저점과 고점을 딱 체크를 해가지고 등분만 내줬는데, 이전에 저항구간, 지지구간도 다 확인이 됩니다. 저항구간이었죠. 지지구간도 있었고 저항구간도 있었고, 이게 꽤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 나려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빠지고 있는 흐름들은 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구간에서 지켜주려면 이 구간들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아래에 보니까 21선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은 주가 움직임들 한동안 좀 행보만 조금만 더 보여주면 지지 구간들을 받아서 반등이 나오느냐, 그럼 또 이제 1900원 2000원을 돌파를 주느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21선을 이탈을 했어요. 이탈하면은 또 이제 하단 구간에서 절반 받아 지지 구간들을 잡았던,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지지 구간들을 확보를 하면서 주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겠죠. 이탈을 한다? 그럼 여기서 21선을 빠진다. 이 구간들 1720원 부근 빠지면은 또 이제 이 하단 구간 1640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빠지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겠죠. 지지구간들 이탈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좀 이제 빠른 전략이 좀 될 수가 있겠죠.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21선을 지켜주면서 반등해 주느냐, 21선을 지켜주느냐, 여기서 이 구간들을 돌파를 해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돌파를 할 거다라고 보는 측면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첫 번째, 불이값 상승. 자, 그리고 수주 그동안에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실적에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 그럼 언제 실적이냐? 1분기 수주죠. 1분기 실적은 언제 발표를 합니까? 빠르면은 4월 달에 이제 발표를 슬슬 하겠지만은, 좀 늦는다라고 하면은 5월 달쯤, 5월 중순쯤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있죠. 시간은 있어요. 1분기 실적들을 발표를 하는 게 5월 달쯤에 발표를 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호실적을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선반영이 된 것들, 선반영이냐 아니면 후반영이냐 체크를 하고 반영을 시키느냐, 이런 것들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씩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든다는 것들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자, 실적. 우리가 3분기, 4분기 실적이 150억하고 200억이 나왔습니다. 이때 3분기 실적들이 좀 안 좋게, 2분기 실적들이 좀 안 좋게 나왔던 이유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이 고수익 프로젝트가 좀 멈췄다, 이전됐다, 밀렸다 라고 해서 150억, 200억 원이 순차적으로 증가되는 실적들을 좀 발표를 해줬어요. 이번에도 1분기 실적이 한 180억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이 실적들만 이어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80억에서 4분기 연속 180억 부근의 실적들을 나와준다라고 하면 720억 수준이에요. 720억이라고 하면은 395억에서 500억 넘어 뛰어넘는 수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의 수주도 그렇고 중요합니다. 수주에도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사업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서 수주 상황들 좀 보면, 이렇게 수주 상황들 좀 보면은 1조 원 수준들을 계속 몇 분기마다 계속 1조 원의 수주, 그리고 납품액도 들어간 것도 일정하고 수주 잔고 남은 잔고들도 일정하더라. 자,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뭐 이 환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중요한 것들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시선들은 구리 가격도 올랐겠다, 이거를 실적에 얼마치를 반영을 시키느냐, 1분기 실적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눈치싸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에서는 야금야금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은 또 야금야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게, 물론 이제 구리값의 상승 기대감들이 또 있었겠지만, 한진카를, 호반에서 한진카를 인수를 하는 것들, 그런 명목으로 주가가 좀 올라간 것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기대감, 약간 좀 뭐랄까 단발적인 그런 매수세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도 지금 좀 안 좋은 상황들인데 보합권에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뭐 일단 아무쪼록 모쪼록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200억 원 연간으로 봤을 때 연간 395억 원, 단기 순이익 280억 원. 700억 원 나면은 대략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한 400억, 500억 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측이에요. 예상,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예상이에요, 예상. 대략적으로. 주식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났는데, 발행 주식수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를 계산을 한 실적이거든요. 이 EPS. EPS가 지금 이제 31원을 반영을 했는데 89554예요. 89554 대충 뭐 여러 가지 옵션이나 그런 건 다 합해가지고 이 정도 수치.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이걸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를 뺀 게 30원 정도 가량이 되거든요. 나눈 게. 근데 신주가 이 정도 발생되잖아요.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더하기 이 정도 더하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수치에서 단기순이익 예상이 되는 단기순이익을 좀 나눠보면 한 500억 원 정도 잡을 수 있으려나요? 한 40배 EPS가 40원 정도 부근으로 나오네요. 대충 계산을 한 거거든요. 한 500억 원 대략적으로 잡고 주가된 주식수 이렇게 나눴을 때 한 EPS가 40원? 40원이라고 하면 나쁜 수치는 아닌데. 주수가 좀 증가된 것만큼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게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증가가 되진 않았는데 단기 순이익을 그대로 190억 원만 계속 쭉 유지를 하면서 이 연간 실적이 뭐 190억 원 유지를 한다라고 해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300억 수준에 유사하게 그냥 근사치로 300억 400억 뭐 이 정도 나왔는데 주식수가 증가되는 것 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는 게 좀 미미했다라고 하면 EPS가 증가되는 게 좀 미미할 것 같다. 40배라고 해도 40원, 40원이라고 하면 지금 1,800원 수준에서 40원 이렇게 하면은 45배 가량 지금 57배인데 주가가 좀 비싸다라는 측면이 좀 사라지지 않겠나. 결국엔 중요한 게 실적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은 좀 전망치이긴 하지만 좀 무의미한 게 실적을 얼마로 발표를 하는지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게 핵심이죠. 실적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된다. 수주 잔고가 어떻고 뭐 일회성 비용들이 공장 증설하고 뭐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분기 실적이 수주 잔고가 얼마나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이 정도 차감이 되고 계속 1조로 유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 비용들 뭐 유상증자 발행하는데 뭐 뺀 그런 금액이랑 공장 증설하고 하는데 들어간 금액이랑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기업 이 실적이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됐는지 그거는 제가 직원이라 가지고 회계를 하고 막 대한연선 이걸 단기 순이익 계산을 하고 제가 신고를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알겠죠. 모르니까 실적 발표를 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지금 숨고르기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21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고 판단은 각자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라고 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걸릴 건 걸러서 들으시고 흡수할 거는 흡수하시고 참고할 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도움되셨다면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